안녕하세요. 어디 면회 왔어? 그러니까. 요즘 근데 요즘 이거 티 생기고 나서 이게 올 때마다 너무 좀 간편해. 걔 이것만 입고 오면 되니까. 그래서 어떨 땐 유니폼이 편해. 맞아요. 입는 게 옷 입을 걱정 안 해도 되고. 저 선수 때 그게 참 좋았어. 맨날 그냥 유니폼 입고 추리닝 입고. 근데 진짜 야구 선수들은 그 어릴 때도 그렇고 늘 유니폼, 좀 복장에 대한 규제나 또 머리카락도 사실은 맞아요. 좀 그러다 보니까 이 패션에 대한 욕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항상 있었죠. 저 어렸을 때. 목숨 걸잖아. 여기 3mm냐 5mm냐 하고 애들 목숨 걸잖아. 저 프로 있을 때 막 단체 삭발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단체 삭발 해가지고 프로야구 선수들인데 미용실 가가지고 성인들인데 가가지고 다 같이 가가지고 삭발하고 무슨 군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뭐 요즘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하나 야구 못하니까 뭐 예전에 팬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 예전에는 삭발도 하고 그러더니 요즘은 뭐 하지도 않는다고. 면피용으로는 괜찮아. 그게 여름을 잠재우는용으로. 롯데였나? 그게? 저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이렇게 저는 그런 게 가지고 넘어가는. 저는 그런 모습들이 그냥 나 못해, 나 그냥 부족하니까 불쌍하게 봐줘, 그냥 이걸로밖에 안 보여. 나 삭발까지 했어. 할 거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젠 봐줘. 그냥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지. 그렇지. 조금 더 당당해질 필요가 있는데. 녹화는 지금도 사실은 비가 오고 있고 요새 계속 비가 와서 지금 뭐 청룡기도 계속 미뤄지고 있고 대학야구도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 대학야구가 특히 어려운 게 뭐 가까운 데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멀리 가서 해야 되는 경우에는 참 이게 맞아. 난감해서 제 학생들도 뭐 1시간 반 넘게 이동해가지고 야구장 갔더니 취소. 막 이런 경우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비가 쉬지 않고 오는 것도 사실 처음이잖아요. 올해 진짜 뭐 야구뿐만 아니고 뭐 모든 게 다 총체적으로 힘든 시기인 것 같아 지금.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것 같아. 특히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드실 거고 해서 특히 이제 물폭탄 맞아가지고 지금 집도 떠나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는데 그런 분들 생각하면 참 야구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치인데. 네, 어쨌거나 프로야구도 지금 보니까 뭐 일정이 뭐 만만치 않은 일정 앞으로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PD가 얘기하는 게 우리도 좀 이렇게 꼭 이렇게 월요일 휴식을 고집할 필요가 있나 얘기한데 뭐 저는 옛날부터 뭐 꼭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도 막 그냥 월요일도 야구를 했으면 좋겠더라고. 네. 근데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 했었어요. 메이저의 선수들은 주구장창 야구하잖아요. 계속. 20연전만 이렇게 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동이 많은데 우리보다 경기 수도 한 18경기 많은데 1년에. 이동도 많고 이동 거리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고 걔네가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저녁 몇 시에 끝나서 그 다음날 아침 게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 그 선수들 보면 메이저 선수들 진짜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진짜 프로페셔널이다 막. 아무렇지도 않지는 않겠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거지. 그러니까 컨디션 관리를 하는 거고. 경기를 나오잖아요. 그냥 계속 하잖아요. 그 라인업을 계속 지킨단 말이지. 그 프로 선수들, 메이저 선수들이.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런 게 약간 조금 부족하지 않나. 물론 저는 주전으로 뛰었던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게 너무 소중해서 이런 마음일 수도 있는데 그 자리가 당연한 사람들이 그런 거를 조금 투다투다 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막 피곤하다 뭐 등등 뭐 어떻다 저떻다. 근데 뭐 뒤에서 보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마저도 소중한데. 예, 근데 메이저나 저기 일본 선수들 제가 가끔 보면 와 주전 선수들이 더 심해. 이 관리하는 게. 그게 어떤 마음에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 자리를 안 뺏기려고 하는 걸까 과연? 그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그 자체를 너무 소중히 여기는 것 같거든요. 그냥 진짜 내가 주전을 안 뺏겨야지 이런 생각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자기가 하는 그런 거에 있어 다 모든 걸 소중히 여기고 자기가 그렇게 지켜나가는 그 인간으로서 정말 멋있는 그런 걸 전 많이 봤거든요.
요새는 뭐 선수들보다는 이제 좀 뭐 감독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스케줄이 너무 힘들다, 아마 빡빡하다 이런 좀 하소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네. 그런 거 보면서 뭐 그냥 마음은 이해가 되지. 네,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아직도 162경기 좀 경기 수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좀 그 긴 시즌을 운영하는 뭐 관점에서 선수들을 어떻게 좀 관리하고 컨디셔닝을 뭐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덜 뿌리가 내린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운 마음도 좀 들긴 하더라고. 정신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진짜로. 1일 1비. 이게 참 시즌으로 딱 이게 뭔가 시스템으로. 네? 원래 잘 돌아가는 회사들은 시스템이 완벽해요. 결제 시스템, 뭐 사람이 찾아왔을 때 잘 돌아가는 집안들은 이 시스템이 좋다고. 근데 그냥 몸으로 들이받는 이런 서비스로 들이받는 이런 회사나 이런 데는 결국에 지쳐서 오래 못 간다는 거지. 네. 그 야구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 긴 시즌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정신력 혹은 이런 마음가짐 이런 거는 무조건 꺾여요, 사람이. 저는 그걸 기야구라고 그러고 하는데, 기야구를 했던 대표적인 게 저거란 말이죠. 딱 기를 한껏 모아서 1군에서 빵 터트리는데 일주일, 짧게는 진짜 하루 이틀. 정말 오래 가봤자 한 2개월? 그러고 기는 꺾여. 사람이 지쳐요. 기가 이게 항상 눈 부릅뜨고 이렇게 못한다는 말이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도 빨리 시스템이 팍 갖춰지고 투수 로테이션 1년을 돌아갈 수 있는 야수들도 자기들이 몸 관리 그렇게 하고 그런 게 정착이 빨리 돼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휴식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줄이면서 좀 더 일정을 타이트하게 하자는 게 꼭 이 뭐 선수 뭐를 혹사시키자는 차원보다 제 생각이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좀 그렇게 운영을 했을 때 팜도 더 잘 만들어질 것 같아 나는. 팜도 그런 식의 운영, 이를테면 정말 쉬지 않고 만 열흘 뭐 20일 계속 한다 그러면 이거는 주전만 갖고 절대로 안 되잖아. 분명히.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정말 로스터에 그러니까 주전 라인업의 한 반 정도를 어떤 경기는 퓨처스에 있는 선수를 끌어와서 해야 될 경우도 생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다양한 그러니까 로스터를 좀 더 풍부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면 팜도 거기에 맞게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좀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은 따박따박 월요일날 쉬고 하는 스케줄이 어떻게 보면 162경기가 144경기지 우리는 144경기가 많아 보이긴 해도 그래도 한 뭐 3연전 2번 하고 하루 쉬고 하는 스케줄이면 감독님들 입장에서 또 뭐 구단 입장에서도 이거는 그냥 소수의 인원 갖고 해도 적당히 좀 부상 관리만 하고 하면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여기서 진짜 대놓고 얘기하는데 월요일 하루 쉬잖아요. 뭐 소중하다고 하는데 그 월요일 하루 쉬면 사람들 선수들 중에 뭐 새벽 골프 라운딩 가는 사람도 많고 그는 뭐 그 전날 술 먹고 뭐 그러니까 쉬는 날 뭐 그렇게 소중하다면서 사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저 많이 못 봤거든요. 좋아. 네. 더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실 일주일 내도록 게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실 야구 안 힘든 스포츠잖아. 해본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야구 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지치는 건 있어. 마음적으로 지치고 약간 마음 지치고 이런 건 있어. 근데 몸은 안 힘들어. 진짜 하나도 안 힘들어. 훈련만 줄여준다면. 네, 게임 전 훈련 그냥 간단하게 하고 게임만 진짜 계속 한다고 생각했을 때 게임 뭐가 힘든데 도대체 그냥 수비할 때 가만 서 있다가 오는 거 잡고 칠 때 치고 자기가 5타석 나갔는데 5타석 5안타 치고 만약에 다 안타만 쳐가지고 도루하고 홈 들어와서 이렇게 게임을 하지 않는 이상 힘든 건 거의 없다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자꾸 힘들다 이게 입버릇처럼 약간 배어 있는 것 같아. 네, 제 생각에는. 뭐 5천 수년 되는 경기가 많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 저는 뭐 그냥 월요일 휴식일 없이 하는 뭐 맨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정말 한 달이면 막 한 주 정도 뭐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스케줄도 저는 권하고 뭐 팀에 따라서는 저는 뭐 목요일 날 쉬거나 하는 것들도 좀 뭐 했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이게 산업 전체가 돌아가다 보니까 뭐 기자들의 휴식이라든가 프로 이런 것들이
좀 보장돼야 되는 측면이 좀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 근데 좀 다른 쪽의 어떤 그건 방법을 찾더라도 저는 경기 시간도 좀 다양했으면 좋겠어. 경기 시간도 지금 뭐 보통 6시 반 시작인데 어떤 경기는 한 8시에 시작해도 된다고 봐요. 서울이나 특히 이제 서울에 6시 반에 누가 와. 예, 잠실까지 저기 저 은평구나 저기 상계동 이런 데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잠실에 6시 반까지 못 와요. 예, 6시에 땡 하고 퇴근하는 회사 아직까지도 많이 없어. 그리고 예, 어디가? 야구로 갑니다. 그래. 너 사는 게 알았어. 잘 다녀와. 하고 뭐 우리 같이 이렇게 낮에 좀 시간이 좀 비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12시 1시 경기도 했으면 좋겠어. 물론 폭서기에는 좀 그렇지만 봄 가을에는 난 해도 된다고 봐. 지금도 저녁에 보면 5,000명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경기들이 있어요. 근데 자영업자들 뭐 이런 분들도 야구 보고 싶은 분들이 있단 말이야. 저녁에 일하시는 분들. 그냥 많이는 필요 없지만 한 달에 한두 경기 정도는 난 평일 낮 경기 했으면 좋겠어요. 시카고 컵스 그렇게 하잖아. 그리고 메이저리그 팀들이 낮 경기를 해요. 평일에도. 네. 그럼 평일 낮에 이 양반들이 언제 누가 오나 싶은데 또 와. 저기 뭐 여기 광교호수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평일 낮에 사람 넘치더라고. 월차 내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낮 경기야. 딱 월차 내고 야 낮에 야구 딱 보고 저녁에 그냥 일찍 한 4, 5시부터 신천 앞에서 술 한잔 딱 하고 야구 욕하고 이제. 욕 그냥 세리하고 누구도 야구 누구도 선수냐 뭐 하면서 욕하고 하면은 하루가 너무 좋잖아. 완벽하지. 야구 보고 10시 11시에 또 그냥 갈 수는 없잖아. 경기 전화인데 또 욕이라도 하려면 소주 한잔 하고 그러면 집에 막 12시 1시에 들어가 너무 피곤하거든. 그래서 저는 그럼 좀 이게 이제는 좀 다양성을 여러 가지 면에서 스케줄이나 이런 거에서 좀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요. 고교야구도 뭐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그건 다음에 합시다. 또 깔 거 없어? 더? 뭐 어떤 걸 깔까나? 뭐 넘쳐나죠. 했던 거 중에. 다음에 할게요, 저도. 다음은 우리가 야구 규칙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뭐 규칙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교과서처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야구 규칙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철학적인 얘기. 법이죠. 어겨서는 안 되는 법.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아니면 손모가지 날아가고 모가지 날아가고. 이거를 제가 좀 얘기를 해보자고 했던 거는 좀 지난 기사인데 제가 최근에 봤어요. 지난 황금사자기 우승팀 김여고 감독님을 인터뷰한 한국 스포츠통신의 전상일 기자님 기사 중에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요거 이제 뭐 우승을 축하하면서 쭉 뭐 감독님 이야기나 이런 걸 언급을 하면서 그대로 한번 요 대목만 좀 말씀을 드리면 박무순 감독님인데 박 감독이 경기장에서 많은 항의를 하거나 직접 경기에 개입하는 것 또한 정 감독, 여기서 정 감독은 이제 정윤진 감독님입니다. 감독님이세요. 박무순 감독님이 이전에 덕수고등학교에서 코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 영향을 받은 것이 크다. 감독은 규정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론이 자리 잡은 것이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이라는 게 참 이게 묘해서 이거를 이제 기자님이 직접 들은 얘기인지 아니면 박무순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요 표현대로라고 하면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아마 이런 뉘앙스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이야기를 하긴 좀 어렵잖아. 그래서 요거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감독은 규정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해? 이거 근데 기자님이 이거 박 감독 까는 건가? 이거 칭찬이에요, 이거 근데? 그러니까 이게 좀 우승팀 감독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띄워주려고 작성하신 기사였는데 확실해요? 그 대목을 주시는 것 같은데 보면서 저는 솔직히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과연
학교 야구부, 학교 운동부 지도자로서 이런 지도 철학, 경기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가져가는 게 교육적으로 맞는가 하는 좀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예. 승리 만든주의. 그러니까 그날 그 결승전 경기를 저도 좀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이제 김준욱 선수가 나오고 강릉고의 에이스 공이 참 좋았죠. 예. 주자가 3루에 있었는데 이렇게 어필을 하러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뭐 버크 아니면 뭐 견제 동작 뭐 이런 거에 대한 어필을 좀 하러 나오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심판이 아니다. 뭐 하고 나서 이제 다시 더가웃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3루 주자가 홈스틸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투수한테 어떤 약간의 어떤 부담감, 프레셔를 줘서 약간 마음을 위축시켜가지고 그 아주 작은 틈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건 때려서 점수 내기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소위 말해 이제 아주 작은 전술을 구사하신 거지. 네, 우리끼리 하는 전문 용어로 하면은 이제 잔머리. 네. 전술. 네. 구사하신 거죠. 근데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또 있었고. 근데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야구나 뭐 중학교, 초등학교 리틀 야구도 마찬가지지만 그 유난히 이제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심판에게 뭔가 뭐 항의를 자주 하신다든지 뭐 주심에게 뿐만 아니라 뭐 1루심에게, 뭐 2루심에게, 뭐 3루심에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저도 그런 사람 진짜 많이 봤는데 그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어른이 당연히 어린애들보다는 많이 알잖아요. 부족한 걸 아는 거지. 애들의 부족함을 알아서 그 부족함을 이용해서 이기려는, 한마디로 아까 같은 그런 상황도 투수를 어떻게 잠깐 흔들어서 네. 어리다 보니까 지들이 아무리 에이스고 좋은 투수라도 어리단 말이에요. 미숙하단 말이지. 그런 걸 이용해서 점수를 낸다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를, 이런 게 나름 데이터가 쌓여있는 이제 아마추어에서 오래 감독하는 사람들은 그 약간 그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애들이 흔들려. 그러면 그거를 파면 여기는 무너져. 약간 이런 걸 가진 거지. 대표적으로 타석에 붙어서 몸쪽 공을 맞게 하는 행동들. 투수가 그쪽을 못 던지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꾸 바깥쪽으로 빠지게, 공이. 몸쪽은 맞고, 그냥 맞아버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어린 학생들의 레벨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 좋은 선수와 아닌 선수. 그럼 아닌 선수들은 그렇게라도 타석에서 어떻게 해서 1루들 나가게 하는 그런 전술. 이거 너무 많이 봤어요. 하물며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런 연습을 했었어요. 포수 인터페어라고 야구 룰 중에 포수가 이제 타격을 하는데 포수 글러브로 맞거나 타격을 방해한 거지.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진루로 네. 같이. 그 연습을 했었어, 실제로. 어떻게 하나? 그 배터박스 맨 끝에 일단 쓰긴. 그쵸, 당연하죠. 아시죠. 끝에. 제일 뒤에. 그리고 제일 안에. 제일 붙어서 일단 스윙, 공이 오잖아요. 공이 오는 타이밍에 스윙을 하는데 이 공에다가 스윙하는 게 아니야. 여기다가 스윙하면 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면 포수는 공을 잡으려고 이렇게 오는데 나는 여기로 스윙하니까 여기에 무조건 걸려. 그럼 여기를 맞을 수도 있어. 사실 부상 위험도 엄청나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걸 시켜서 하긴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와 진짜 세상 비겁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1루에 나가겠다는 그런. 사실 어렸을 때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사실 몰라요. 이렇게 하면 1루로 나간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냥 연습을 했었어, 시키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나름 이제 교육자로서 이제 지내다 보니 와 진짜 그렇게 비겁할 수가. 그렇게라도 이기고 싶나? 뭐 이기면 뭐 보너스 받나? 뭐 그런 게 있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나가서 이런 걸 배운 이 학생들이 어떤 어른으로 자라겠냐 이거죠, 내 말은. 그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냥 취미로 어떤 스포츠를 해도 어떤 누군가가 부족한 게 보이면 그것만 파가지고 꼭 못 살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 상대방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의 연속. 네, 지금 이거 보면 이걸 봤을 때도 그냥 이기면 돼. 지금 아까 전술이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스포츠에 전술이 들어가지 않는 스포츠가 야구. 농구나 저기 축구나 이런 거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농구에 막 이제 뭐 핸드볼도 그렇고 감독들이 막 이제 뭐 판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진짜 감독의 영향이 커요, 다른 스포츠는. 근데 제가 뭐 조금 공부해 본 결과 야구라는 스포츠만큼 감독이 하는 일이 없는 게 없어.
하면 방해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너무 방해가 훨씬 많다는 거지. 아까 그런 감독님, 박 감독처럼 경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막 했어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사실 악효과가 더 많다는 거지. 선수들의 플레이들이 경직이 돼. 마치 밀랍인형이라 그러나 이렇게 밀랍인형은 아니구나. 그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것처럼 이게 부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야구는 둥근 배시랑 둥근 공이 만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 자기 마음대로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의 그 독창성 혹은 이런 자유로움이 더 중요한데 참 이런 거 보면 어른들이 너무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겨야 된다. 몸쪽 오면 맞아라. 저 레슨 하다 보면 몸쪽에다 공 토스, 이거 왜 이렇게 던지는 것도 아니야. 토스볼인데 몸쪽 싹 던지면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안 치고. 근데 내가 그러면 야, 너 뭐 하냐? 이러면은 애들이 몸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됐다. 막 이래. 그거 보면은 진짜 그거를 놓치는 순간 그 타석에서 진 건데 애들은 암만 모르잖아. 그걸 놓치면 그 타석은 진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걸로 진 게 아니고 그 가까운 걸 놓치면 진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자꾸 알려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 더 경쟁력 없는 선수들이 더 힘들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러게. 네, 잘하는 애들이야. 뭐 그거 하나 놓쳐도 다시 그 다음 거 잡아내면 되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한 애들은 그거 하나 왔을 때 무조건 잡아내야 되거든. 좀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요, 저는. 그 김효구 감독님이 그 기사에 나왔듯이 규칙 안에서는 허락된 모든 것 규칙이 허락하는 한에서 그 워딩 그대로라면 규칙이 허락하는 안에서란 표현대로라면 그러니까 법대로라는 거지. 예, 법대로. 예, 우리 뭐 법이 물론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물론 뭐 이제 세상의 규칙하고 세상의 그 규칙하고 이제 스포츠의 규칙은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이를테면은 벤치 클리어링 같은 경우도 보면 세상에서 그러면은 조사받아야지. 서로 뒤엉켜 안고 경찰서 가야지. 경찰서 가야 되는 일이야. 그렇게 되면 예전에 이승엽 선수랑 이승화 선수도 6탄전 버리고 주먹 날리고 했는데 지금 전과 받았어야 돼. 근데 뭐 미국 아이스하키도 그렇고 뭐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거 그냥 경기장 안에서는 그냥 허용되는 사회 룰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 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와 스포츠의 규칙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어느 정도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의 룰을 법으로 다 규정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뭐 세법은 삼성이 다 계속 그 세법 개정은 다 삼성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법 조문대로만 이거를 좁게 해석해 버리면 빠져나갈 구멍들이 거야. 그래서 사실은 법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거든. 그렇게 따지면은 뭐 판사가 왜 필요해? 판사도 그냥 기계가 판정하면 되지. 법률에 나와 있는 대로. 뭐 근데 우리가 어떤 해당 사건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은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빌려줬다라고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사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다른 해석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야구 규칙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 법대로만 이렇게 법대로 뭐 하면 된다는 맥락을 그대로 야구에 갖고 와가지고 야구에서도 야구 규칙에 허용되는 거 외에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이거 하면 좀 떠오르는 감독님이 한 분 계시긴 한데, 예. 그래서 뭐 그때 뭐 저도 뭐 SNS나 이런 상으로도 비판도 많이 했지만, 저는 요 대목에 대해서는 잠깐 예전에 소개했지만 이 아시아 야구연맹 심판장이신 고야마 카치토 씨가 언급한 요 내용들이 전 참 좋아가지고 이걸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의 야구 규칙 차이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본 분인데 이제 미국에서 야구의 룰은 이제 일종의 사례집처럼 간주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켜야 될 절대적인 규칙이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 되지만 절대적인 거라기보다는 사례집이라는 거지. 원래 이제 야구의 룰이라는 게 초창기에 야구가 시작될 때는 한 20개 정도밖에 없었고, 이제 시합을 계속하면서 이제 복잡한 상황들이 뭐 야구가 진짜 지금도 계속 나오니까 생기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추가하면서 이제 룰북이 만들어졌고, 하지만 이제 미국의 야구는 기본적으로 규칙을 판례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쓰여져 있지 않더라도 공정하고 공평한 경기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행동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암묵적인 어떤 합의가 있다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그 룰북으로 간주되는 이 사례집으로부터 야구 규칙의 정신을 참작한다라는 표현을 썼거든.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야구 규칙을 법률과 같이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것처럼 룰북에 쓰여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해도 좋다고 뭐 생각하는 지도자가 일본도 많다는 거지. 그러면서 뭐 어디까지 하면 복호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지도자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규칙이 허용한 선에서 좀 속이고 싶다. 그래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럴 때 이제 이 고야마 심판장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준대. 그냥 올바르게 던진다. 속이려고 하면 안 된다. 라고 학생들에게, 선수들에게 알려주는 게 이제 지도자들의 역할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대. 올바르게 던져라. 속이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이분은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는 게 무엇이든 그 야구 규칙, 룰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는 지도자는 야구의 정신에 반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 이게 이제 좀 뭐 약간 좀 이상적인 사고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규칙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타당하다고 봐요. 왜 그 작년에 그 봉황대기인가 대회 이름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저 군산상고랑 휴민고등학교가 마지막에 결승했었어. 9회 말에 1-3할로. 그래서 타자가 끝내기 안타를 쳤지. 했는데 이제 너무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결승에서 끝내기 안타를 쳤으니 선수들이 이제 더그아웃에서 다 뛰쳐나온 거지. 근데 참 애들도 참 웃긴 게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기 한 반 정도 좀 지났을 즈음에서 이미 선수들이 내야까지 다 덮어버린 거야. 홈 앞에서 부딪혔잖아요. 난 그게 너무 웃긴 게 너무 웃겼지 사실은. 3루 주자는 그냥 너무 신나서 3루 주자도 그냥 벌써 그냥 막 이러면서 들어오고 있어. 앞만 보고 이제 홈베이스 보고 여기서 뛰어오는 애는 얘도 그냥 앞만 보고 뛰어가요. 저기 타자를 보고 뛰어가는 것 같아. 서로가 그냥 충돌 거기서.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웃기면서 쟤네들 또 내년에 또 욕 좀 먹겠다. 또 학생 스포츠 이래도 되나 뭐 이런 거 분명히 나올 것 같다. 뭐 이렇게 했는데 역시 나오긴 나오더라고. 하여튼 그 상황이 벌어지고 이제 이 경기에 지게 된 그 군산상고 감독님이 아주 격렬하게 그 항의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결국 심판위원분들이 이제 같이 합의를 처음에는 뭐 아니다 경기 끝났다 하시다가 심판위원분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다시 경기가 재개가 됐어요. 그게 아웃 처리가 됐나? 하여튼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3루자 아웃됐어. 3루자가 아웃됐나? 근데 결국은 휴민고등학교가 이겼는데 어땠어요? 그거 보고? 그런 식으로 규칙을 해석하는 게 맞을까? 뭐 규칙대로 하면 그게 맞지. 아마 규칙 중에 그게 있을 것 같아. 경기 중에는 뭐 인플레이 상황에서는 뭐 다른 어떤 누구도 경기장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게 맞지.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을 사실 뭐 1-2루도 아니고 주자 만루 상황에서 끝내기 안타가 나와서 이건 누가 봐도 그냥 끝나는 거잖아. 3루자가 너무 들어오면서 정말 한 3번, 4번 넘어지지 않으면 그 경기는 그냥 끝나는 거라고. 이미 수비들도 포기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내가 또 하나 생각나는 장면이, 그러니까 이거 규칙이란 과연 무엇인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든 건데, 왜 재작년쯤인가 제가 또 우리나라 대학 야구를 보는데, 경기 이제 4쿼터 마지막 끝날 때쯤 해가지고 한쪽 팀에서 3점을 딱 사가지고 역전을 딱 시켜버린 거야. 너무 지금 열광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 게다가 또 농구는 벤치에서 리액션들이 또 좋잖아. 또 애들 막 바짝바짝 뛰고 하는데 그 리액션을 하면서 이 선을 넘은 거지. 그래서 살짝 들어온 거야. 근데 NBA 같은 데 보면 걔네들 맨날 넘어와. 걔네들 슛 하나 성공하면 걔네들 NBA 애들 리액션은 장난 아니잖아. 시도 때도 없이 넘어온다고. 근데 그걸 누구 하나 문제 삼지 않아. 넘어오면 안 되지. 경기 중인 코트 안에 선수 외에 누구도 넘어오면 안 되는 게 룰이더라고. 하지만 넘어온단 말이야. 게다가 NBA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이 벤치랑 경기장 사이도 좁고 하니까 덩치도 큰 애들이 다리만 뻗어도 사실은 넘어오는 그거기 때문에. 근데 아까 우리나라 대학 농구 그 경기로 돌아가 보면 딱 넘어왔다고 해서 심판이 벤치 테크니컬을 주면서 상대편에 몇 초, 한 2-3초 남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팀이 골을 넣은 팀이 이겼어야 돼. 근데 벤치 테크니컬 주면서 자유투 2개를 줘버렸어. 그러니까 경기가 뒤집어져 버린 거야. 그지 같다. 근데
룰은 룰이잖아. 그렇죠. 룰은 룰이죠. 근데 뭐 약간의 항의를 하긴 했었는데 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하긴 했는데 어쨌든 룰을 어긴 건 맞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과연 그 룰을 적용하는 게 맞느냐 하는 거지. 야, 그 3피트 룰도 마찬가지였잖아. 3피트 룰도 그건 좀 진짜로 좀 너무 3피트 룰도 억지스러웠어. 그러니까 뭐 하니까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건 죽을 게 뻔한 하여튼 선수가 아니 수비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뭐 이건 잡지 못하는 건데도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혹시 갔나 해가지고 3피트를 그 비디오 판독 신청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게 너무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볼썽사납더라고. 이거는 이렇게 규칙을 우선시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스포츠의 리스펙트, 존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규칙에 대한 존중도 있지만 상대편에 대한 존중도 있고 스포츠 정신에 대한 존중도 있는 거라고. 꼭 규칙만이 존중돼야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규칙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경기를 운영을 하고 하는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어요. 별로다. 네. 막 이게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지금 길에서 내가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는데, 그냥 자동차에 핸드폰 만지고 있는데 저 뒤에서 툭 받는 일이 진짜 많았거든요. 저는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중고차로 이제 차를 바꿨고, 좋은 차도 아니고 내렸는데 이제 뭐 흠집도 별로 안 나 있고 그러면 그냥 오케이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룰대로 따지면 저 병원 가도 되잖아요, 사실. 그렇지. 누워야지. 법대로 해. 아씨, 이거 얼마나 법정사나. 나 연봉 이거니까, 나 연봉 이거니까, 이거 내놔. 일주일치 연봉 내놔. 딱 지금 이게 그 얘기인 것 같아. 그냥 딱 드는 게. 그렇지. 네, 이게 맞아. 그러니까 이 법대로라는 세상이 굉장히 피곤한 세상이거든, 이게. 그리고 안 예뻐요. 행동도 안 예쁘고, 보면은 그 휘문고랑 거기 어디였지, 군산상고 거기 경기 이제 그 상대팀 감독, 이제 그 군산상고 감독의 마음이 이해는 돼. 결승전에서 이거를 졌는데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건 오케이. 저도 많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이런 거 아니냐 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속행해서 결국엔 졌잖아요. 네. 이겨도 조금 찝찝했을 것 같다, 사실. 이겨도 문제 아닌가, 근데? 그런 게 지금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교통사고 나서 법대로 해! 병원에 누웠어. 과연 마음이 편할까, 이거지. 편할라나?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규칙이 없지만 또, 그러니까, 규칙에 있어도 안 하는 게 있고, 뭐 규칙이 거꾸로구나. 우리가 보통 규칙에는 없지만 또 안 하는 것들도 있잖아. 야구에는 불문율이라는 게 있어서, 이를테면 뭐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뭐 번트를 대지 않는다든가, 뭐 노히트 노런이 진행. 그거 사실 규칙이 없는 거라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스포츠의 정신, 맞기 때문에 안 하는 거라고. 그리고 뭐 점수 크게 앞서고 있는데 9회 말에 아웃카운트 하나씩 바뀔 때마다 투수 교체해서 나온다든지. 그것도 사실 하신 분이 계셨죠. 이런 것들도 안 한단 말이야. 뭐 그렇게까지 우리 팀의 어떤 투수들의 컨디션 유지보다 더 중요한 상대 팀에 대한 어떤 존중, 배려, 전체적으로 그 야구를 지켜보고 있는 어떤 팬에 대한 어떤 배려, 존중,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뭐가 있는 거지. 규칙이 없지만 하지 않는 것들. 이건 말고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야구는 신사 스포츠잖아요. 딱 모자부터 신발까지, 벨트까지 싹 다 입고 다 하는 스포츠. 멋있는 스포츠. 그러니까 우리 그런 뭐 도덕이야, 이런 것도 도덕에 들어가나? 상도덕? 그냥 서로 넘어갈 수 있는 건 넘어가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 그 지도자분을 이렇게 좀 비판하는 뭐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좀 따져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저는 이런 관점을 갖고 계시는 분이면, 만약에 이래야 돼, 아니다, 경력 무조건 이게. 저는 그러면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마시고 그냥 나오셔서 레슨 지도자를 하셨으면 좋겠어. 학교에서 학교라는 틀 안에서 학교에서의 경기의 훈련, 학교 소속 이 이름을 걸고 나가는 대회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에 대한 경기를 임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어떤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이런 것들도 교육적인 맥락이 좀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애들한테 야, 그 법대로 해야지. 야, 뒤에서 누가 받으면 무조건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병원에 들어놓은 다음에 돈 받아내고 돈 받아내면 돼.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 애들한테.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 뭐 경우가 다른 경우기 예를 들어도 그런 얘기 들어가지고 난 그것밖에 안 떠올랐어 지금. 이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 법대로 해 그냥. 죄송해요 제가 뭐 잠깐 핸드폰 만지다가 그냥 살짝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돼요? 무슨 소리냐고 지금. 법대로 하라고. 나 지금 아프다고. 지금 여기가 간지럽다고. 차 옆에 들어놓고 그거랑 뭐가 다르냐고. 오케이. 여기까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슬리퍼. 이야, 복장. 우리 오늘 둘 다 슬리퍼인데 난리 났죠, 오늘. 우리 피서갈 복장 지금. 우리는 슬리퍼가 좋아. 두 분 모두 이 프로에 대한 예의가 없으시네요. 아베 스타일이시네, PD님이. 이번에 카페에 재밌는 글이 올라왔잖아요. 그거 학부 형님이 샌들 신었다가 주위에서 뭐라 해가지고 샌들 신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글을 올리셨잖아요. 너무 재밌더라고. 네, 그 얘기. 근데 사실 야구계가 그 복장 얘기가 참 많아요. 요새 뭐 야구계뿐만 아니라 그 정의당 유호정 의원 또 원피스 입고 나온 것 때문에 또 핫하죠. 또 복장이 핫해. 복장이 곧 예의라는 건가? 뭐 물론 그 뭐라 해야 될까 상황, 거기 이제 환경 뭐 이런 거에 반할 수 있는데 우리 야구계도 사실 그런 게 속할 수 있나? 그 보면은 그 글 보면은 그 거기가 무슨 격식을 차려야 되는 곳은 아니었잖아요. 그냥 애들 야구 경기 보러 갈 때 그냥 보러 가는 보러 거였잖아. 갈 때 슬리퍼 신으면 혼난다. 야, 학부 형님들도 혼나. 그러게. 네, 너무 재밌었어 나는. 와, 어른인데 혼나네. 그런 것들. 저도 근데 선수 때 프로야구 이제 우리 프로야구님 어찌됐건 이제 선후배가 많이 있잖아요. 나이 차도 많이 나고. 그러면 이제 원정이나 이런 거 가면 호텔 식사 이제 호텔 밥 먹을 때 복장 규제가 딱 있었어요. 무조건 뭐 청바지에 뭐 티에 뭐 운동화 무조건 신어야 되고 그런 어떤 데는 카라티 무조건 입어야 되는 팀도 있대요. 그게 복장 규제를 하더라고. 근데 뭐 프로야구 팀이고 이제 보여지는 직업이고 호텔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막 많이 보는 데서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때 당시에 그냥 오케이 뭐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 네, 호텔이고 프로야구 선수 자체가 하나의 그 상품이고. 상품이고. 예. 근데 그 호텔에는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오고 그러는데 이제 막 머리 떡져가지고 막 떡져가지고 막 슬리퍼 신고 반바지 이렇게 입고 늘어진 옷 입고 하면은 사실 이게 스포츠 산업이라는 게 약간의 그 이미지 산업이고 하는 건데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좀 프로야구 선수들이 뭐 그런 식으로 어디 노출된 공간에서 의관을 소위 말해 정지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게 좀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엄격하게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것도 역시 뭐 늘 어디 갈 때마다 뭐 요미우리처럼 뭐 이렇게 양복을 입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동네에 마실 나온 것처럼 동네 앞에 가가지고 뭐 담배 사러 가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하는 건 저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거랑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 지금 학부형 그러니까 어머님이었나? 아무튼 아들 야구하러 보는 거 가는데 샌들 신는 게 죄인가? 난 너무 재밌더라고. 그냥 재밌었어 이게. 선수 입장에서 기억이 나요. 혹시 초등학교 뭐 이렇게 고등학교 이렇게 운동하면서 부모님들 옷차림이나 이런 게 그 기억이 안 있어요? 나죠. 뭐, 누가 무슨 옷을 입고 혹시라도 뭐 여기 그런 내용도 있었거든. 그런 건 엄마들 있다. 중에 엄마는 좀 이렇게 좀 치마가 짧다든지 뭐 이렇게 나시 같은 거 그래서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나는 이제 아예 운동 시키면서 그런 부모들을 보긴 했었거든. 예. 그때마다 비슷한 경험들을 했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교 차원에서 그걸 가지고 뭐 감독님이나 지도자분이나 아니면은
같은 뭐 소위 말해서 학부모 뭐 회장 총무 되시는 분이 그걸 갖고 이렇게 지적을 하진 않았어. 그냥 대신 335 뭐야 뭐 이런 얘기는 뭐 할 수 있었지. 그거는 뭐 야구부 아니더라도 어떤 모임에 가서 누군가가 좀 튀는 복장을 입고 나오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쵸. 저도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좀 화려한 옷 입었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거 정도 기억나는데 복장이 뭐 중요한가? 근데 저는 사실 사람들이 좀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쓸데없는 거에 에너지 쏟는다라고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지적했던 누가 얘기했을까? 여기 그래서 감독이 이야기한 건가? 그러니까 어찌됐건 누가 지적을 했든 이걸 지적했던 사람이 거기까지 시야가 가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못 하고 있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그냥 저는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 네, 저는 그러니까 저희 학부형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아니다. 관중석에서 이렇게 지금 대표님처럼 다리 꼬고 있다가 감독이 3루 이제 거기서 런너 코치죠. 사인 내고 이런 딱 위치. 거기 있다가 아니 어디 지금 다리를 꼬아! 이랬대요. 나는 그 얘기 듣고 감독이 경기장에서 경기에 집중 안 하고 저기 다리 꼬고 있는 학부형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아마 애들한테는 야 게임 중에 집중해. 게임 중에 얘기에 잡담하거나 이러면 바로 뭐라 할 거란 말이지. 어디 게임 중에 집중 안 하고. 그러면서 벌써 본인은 시야가 다른 데가 있고. 참 건방지고 오만한 행동이다.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지. 제가 만약에 그 부모님이었으면 경기 집중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안 돼요. 우리 아들이 속해 있고 이 썩어 빠진 야구 바닥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이제 학부형님들은 다 사실 알잖아요. 안무적으로. 그래서 약간 좀 위축돼 있는. 저도 가끔 느끼는 건데 저는 그냥 레슨 코치잖아요. 그냥 뭐 하찮은 레슨 코치인데도 학부형님들이 정말 공손히 하시거든. 어찌됐건 저는 레슨 코치면 학부형님들이 저한테 돈을 지불하고 저를 고용한 건데 나는 그 아들을 실력을 올려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저한테도 진짜 너무 이렇게 막 뭐 한마디 할 때 예를 들어서 레슨 시간 취소할 때나 뭐 시간 변경하면 이러면 진짜 세상 그렇게 막 하신단 말이지. 그런 거 보면서 너무 고맙긴 한데 좀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사실. 이런 우리나라의 야구계의 그런 문화 그런 게 뭐 스며들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 글 보면서 그냥 그런 것도. 그러니까 복장에 관해서는 뭐 몇 그룹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어떤 학교들은 좀 연초에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학부모 회장 총무님이 우리 학교 규정 복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치마 입고 오지 마시고요. 청바지에 파카 뭐 이런 것들 있는 데도 있고 뭐 그냥 재밌다. 또 어떤 곳은 그냥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지정하진 않아도 슬리퍼는 신으면 안 됩니다. 뭐 오시면 항상 뭐 선배 부모님한테 먼저 인사 먼저 하시고 뭐 등등등등. 저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부모들한테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를테면 누군가의 어떤 복장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이렇게 보면은 뭐 슬리퍼 신고 오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옷도 왜 이렇게 야시시하게 입고 이렇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건 좀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까지도 좀 탐탁치는 않지만 그런 것까지도 좀 오케이. 그런 것 뭐 개인의 어떤 나의 뭐 어떤 무언가가 침해당했다고 생기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좀 이렇게 슬리퍼 대신 운동화 신고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또 거부할 권리도 저는 부모한테 있다라고 보고. 근데 이거를 어떤 팀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규정을 만든다든지 물론 뭐 문서화된 명문화된 규정을 갖고 하는 팀은 없겠죠. 구전된 룰이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부모들의 어떤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참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요 일 관련해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대학들에서 흔히 꼰대 문화가 되게 많아졌다고 얘기를 하면서
후배들을 강압하고 억압할 때 나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그렇지. 예. 군기 잡는 거죠, 소위 말해. 예. 군기 잡는. 텃세. 어디 가나 있는 텃세. 그래서 이제 뭐 그 올려주신 글들 중에 몇 가지 이제 그 드레스 코드를 좀 지켜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타당한 것들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드레스 코드가 있으면 편하긴 해요. 우리가 뭐 어디 가가지고 신경 안 쓰고 무슨 옷 입고 가나 신경 안 쓰고 거기 맞춰서 입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 뭐 유럽이나 뭐 이런 데 파티 문화 같은 경우는 드레스 코드를 주지.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오늘의 드레스 코드는 나비 넥타이입니다. 하면은 그냥 그 안에서 내가 좀 예쁘게 차려입을 방법을 고민해보고 하는 거지. 골프도 드레스 코드가 좀 있잖아. 그렇죠. 예. 뭐 약간 좀 우리나라 골프 문화에서 드레스 코드는 좀 과잉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심해요. 너무 싫어요, 저는. 반바지 입고 치고 가면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요. 모자도 꼭 써야 되고. 그러니까요. 난 모자 쓰기 싫은데 꼭 써야 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를테면 뭐 그런 얘기들 있더라고요. 애들 경기는 수업의 연장선상인데 거기 뭐 부모가 거기에 참여하면서 그냥 슬리퍼 칙칙 끌고 뭐 반바지에 그냥 편한 면티 그냥 입고 가서 되겠냐. 어때? 받아들여져? 이 얘기가? 어차피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이 신경 안 써요. 그거에 시야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 못 한다고 있다.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에너지 쏟는 거지. 쏟아야 될 때 에너지 쏟아야 되는데.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일면 타당하다라고 느끼면서도 근데 애들 야구 경기를 그렇게 진지하고 엄숙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나.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애들 경기를 대하는 게 과연 애들의 경기력 향상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될까. 긴장하지 마라고 하면서 의미부여를 하네. 벌써 복장부터 의미부여를 해버리잖아요. 그냥 슬리퍼에 반바지 신고 그냥 엄마 아빠들이 저기서 그냥 뭐 경기는 보는 동 마는 동 하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도닥거리고 할 때 난 애들이 더 잘할 것 같거든. 신경을 안 써야. 그냥 고기나 구워 먹으면서 만약에 그럴 수는 없지만 엄마들끼리 막 그냥 떠들고 수다 떨고 딴 얘기하고 까까까까 거리고 여기 애라하고 있는데 엄마들끼리 떠들면서 깔깔거리고 난 그러면 애들이 더 편하게 야구 잘할 것 같거든. 본질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나쁜 것 같고요. 최근에 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장례식장에서도 드레스 코드를 생각보다 심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장을 가는 이유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가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빨간색이라든지 아니면 반바지라든지 뭐 슬리퍼 이건 안 되겠지만 본인이 일하고 있던 그 복장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서니까. 그러면 야구장에 부모님이 가는 이유는 학부모 참관인가요? 그냥 야구를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럼 관중의 역할에 맞게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건 좀 저는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불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그 예의,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아까 김동훈 코치가 얘기한 것처럼 본질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거를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 이건 뭐 야구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도 그렇죠. 이번에 유호정 의원 사태에서도 봤지만 유호정 의원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어떤 법안을 발의하고 뭐 상임위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 보면은 뭐 그럼 어떤 감독 코치님들은 그런다는 거야. 이거를 학부모한테 그런 복장에 대한 어떤 그 약간 보수적인 관점의 복장을 요구를 하면서 아니 감독 코치들 만나러 오면서 아니 교실에 교사들을 만나러 가면서 슬리퍼 신고 가는 분들 없지 않냐? 아니, 당연히 없죠. 누가 선생님 만나면 슬리퍼 신고 가. 당연히 뭐 감독님 만날 때도 슬리퍼 신고 가는 사람 없어요. 그건 좀 다른 문제지. 교문을 들어오는 순간 감독님을 뵈러 오는 거지. 어디 지금 슬리퍼를 지금. 교문을 들어오는 순간 벌써 감독님을 보러 오는 건데 지금. 엄숙하게. 단추 다 채우고 그렇게 들어오세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까? 네. 이런 사상. 이런 주의. 다리 꼬지 마. 어디 다리 꼬아. 야구를 보는데 딱 이렇게 오와 열 줄 맞추고 딱.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매주 이런 식으로 좀 학생 야구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행들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다룰 건데 오늘은 이제 마침 그 카페에서 핫하게 복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 관련돼서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카페에 이렇게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한번 다루고 싶고 또 뭐 많죠. 뭐 사실 다룰 거 뭐 꼭 부모 관련된 거 아니더라도 왜 그 연습 경기 가면 감독 코치님들은 뭐 코치님들이 그럴 리는 없고 감독님들은 떡아웃에서 같이 아이들이랑 실제로 경기를 하듯이 경기를 지켜보고 메모할 거 있으면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두 분이 같이 파라솔 펴놓고 때마다 나 진짜 왜 그러고 있냐 인간들. 거기서 또 무슨 얘기하고 있겠어요. 야, 너 저번 주 라운딩 몇 타 쳤냐?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러다 갑자기 이상한 플레이 나왔어. 그럼 막 이러고 있다. 야, 누구 코치 일로 와봐. 야, 코치 딱 열중전에 다 듣고 있지. 애가 좀 플레이가 왜 저러는 거야? 혹은 애를 불러서. 그리고 또 다시 또 시작하는 거지. 야, 오늘 저녁에 뭐 할래? 약간 이렇게. 물론 뭐 두 분 감독님이 만나서 할 얘기가 있겠죠. 있겠지만 있겠지. 저는 경기 전후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경기 전후로 만나서 할 얘기 있으면 하고 못한 얘기 있으면 야 이따 경기 끝나고 다시 얘기하자 하고 그래도 못한 얘기 있으면 따로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경기 중에는 선수들이랑 똑같이 1회부터 9회까지 감독 코치님들도 유니폼을 제대로 입고 뭐 그래 뭐 그것까지도 좀 뭐 허용된다고 쳐도 꼭 유니폼이 아니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 가보면 이제 연습이든 훈련이든 일본 지도자들은 그 철저하잖아요. 유니폼 딱 같이 갖춰 입고 같이 인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하나씩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하니까 네 여러 가지 지금 오늘 저희가 했던 복장에 관한 것도 좀 이렇게 더 피드백을 뭐 유튜브 영상이나 이렇게 카페에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또 다루고 싶은 주제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쓰면 우리가 또 제가 실제로 겪었던 경험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 얘기하면서 할 게 너무 많지. 할 일이 너무 많지. 감독 뭐 특별대우 너무 많잖아요. 밥도 다르게 주잖아. 맛있는 거 감독님 다 주고 운동은 우리가 하는데 맛있는 식단은 다 감독 코치님들이 먹고 뭐야 도대체 왜 그런지 나는 이해 못하겠어. 왜 그런 거지? 선수한테 더 맛있는 걸 주고 자기들은 밥과 김만 먹어도 딱 되는 그런 그건 좀 오만가? 아무튼 그런 것들 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걸러내고 있어. 나중에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 많이 걷어내고 있어. 감사합니다. 더 걷어주세요. 삐 처리를 해주든지 이런 얘기. 근데 솔직히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사실 우리가 뭐 누구를 지목하고 거론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많이 오늘은 좀 거론했다. 거론했네. 네. 뭐 악감정은 없어요 사실.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기사 나온 대로 그냥 한 거라서 네. 그죠? 우리 기사에 나온 대로. 그리고 우리가 선수들도 발전하는데 피드백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피드백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공을 던졌고 어떤 공을 던지니까 맞았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떤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야 이게 발전을 하잖아. 그 피드백이 좀 아파도 저는 우리 감독 코치님들 특히 이제 감독님들 학교야구 학생야구 감독님들이 거의 피드백을 못 받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피드백을 누가 해줘? 감히 어디 코치님이 해주는 경우 거의 없을 거고 부모님 마찬가지고 선수가 감히? 아 감독님 지난번에 그 작전은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감히? 어렵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감독님뿐만 아니라 뭐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를 통솔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피드백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강의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세일즈맨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원래 뭐 실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게 원래 저희가 피드백이.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그냥 그런 류의 어떤 피드백이다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좀 다른 반론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좀 주시고 너무 좋다. 반론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거죠? 네. 그럽시다. 오케이. 우리하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